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교육과정 20회차입니다. 오늘은 10개의 주요 경쟁사를 비교하는 계단 만들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나만의 10개 주요 경쟁사를 비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나만의 경쟁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는 왜 필요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경쟁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판매량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는 회원수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도는 각 제품이나 서비스마다 모두 다릅니다. 또한 지피지기, 나를 알고 경쟁사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기업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1등 기업은 내일은 3등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매월 단위로는 경쟁사를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많은 경쟁사 중 1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순위를 매긴다면 어떨까요? 스타트업의 특성상 처음에는 낮은 순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산을 오르듯 게임을 하듯 1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아이디어의 생존과 성장에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개의 기업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품 및 서비스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경쟁자 분석은 모두 다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제품 및 서비스에 어떤 분석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중 매월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제품의 관점은 총 판매수, 한 주당 판매수, 판매 가격, 회원수, 트래픽 수, USP 등을 분석을 해볼 수 있고, 회사의 관점은 브랜드 순위, 언급량, 제작 원가, 제작 방식, 매출액, 순수익 등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은 투자받은 금액, 투자받은 횟수, 잠재력 등의 요인의 관점에서 경쟁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자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자 분석의 요소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경쟁자 분석의 요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중요도가 낮은 것이 있고 중요도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추정이 쉬운 것이 있고 경쟁자 분석을 하기 추정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보는 추정이 가능한 객관적 정보, 추정이 가능한 주관적 정보, 추정이 어려운 정보 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카테고리화해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경쟁사 분석의 기준을 정할 때는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을 합니다. 단 추정이 어려운 정보는 배제하여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추정이 가능한 객관적 정보는 가격, 키워드, 총 판매량 등 추정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추정이 불가능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추정이 불가능한 객관적 정보는 수치화된 정보이지만 매출액, 원가 등 경쟁자 추정이 어려운 정보입니다. 중요도가 높은 것은 차후 추정이 가능할 때 투입하고 최대한 배제하여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수치화되지 않으면 경쟁사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추정 가능한 주관적 정보가 있습니다. 이 주관적 정보는 나의 자의적인 판단 아래 USP, 잠재력 등 본인의 판단하에 필요한 주관적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주관적 판단이 너무 높아질 경우 수치화로 분석된 수치들의 의미가 낮아지므로 되도록이면 주관적 정보의 가중치는 낮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경쟁사 분석의 요소를 배치해 볼 수 있는데요. 추정 가능한 객관적 정보와 추정 가능한 주관적 정보를 표시를 하고, 추정이 어려운 정보, 객관적 정보일 수도 있고 주관적 정보일 수도 있는 부분은 따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총 판매수, 판매 가격, 총 투자받은 금액, 키워드 수, 언급량, 한 주당 판매수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중요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업계를 분석하여 결정하거나 분석을 하는 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중요도를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가중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의 요소를 나눴다면 그중 추정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중요도 순이 높은 것은 경쟁사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것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정보라면 객관적인 판단에 오히려 방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 추정 가능한 정보가 되기도 하니 중요도가 높은 순의 정보는 늘 기록하고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정 가능한 정보 위주로 요인을 선택해 보는데 이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총 판매수, 판매 가격, 키워드 수, 언급량, 총 투자 받은 금액, USP 등을 선정합니다. 추정 가능한 정보를 선택하였으면 네 번째는 선택한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선택한 총 개수의 합을 100%로 정하고 그에 따른 가중치를 나눕니다. 가중치를 나누는 이유는 특정 요소가 경쟁사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중치는 중요도로 판단했던 부분을 참고하여 나눕니다. 예를 들면 총 판매수, 판매 가격, 키워드 수, 언급량, 총 투자 받은 금액, USP 등의 중요도가 각각이 차이가 난다면 최상은 25%, 상은 15에서 20%, 중 10%, 하 5% 등 각각의 가중치를 나누어 분석을 한다면 보다 경쟁자 분석의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관적 요소의 점수가 높을수록 객관성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관적 점수는 너무 가중치를 높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중치 항목을 조사를 하였으면 가중치 항목을 각 경쟁사별로 조사를 한 뒤 엑셀 파일에 기록합니다. 엑셀 파일은 샘플로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엑셀 파일의 셀을 항목에 맞춰서 조정합니다. 현재 엑셀 파일은 6개에 맞춰져 있으며 개수 변화가 있을 경우 총합 0, 1의 구간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항목과 가중치의 내용을 바꿉니다. 가중치 합이 100%가 되게 변경하고요. 경쟁사별로 각 항목의 데이터를 채웁니다. 만약에 특정 경쟁사가 데이터가 없을 경우 최하 점수 혹은 업계의 평균의 점수로 기재를 합니다. 총합을 소팅하여 순위를 바꾸고 계단에 총합을 기재하고 내 위치를 표시합니다. 첨부된 엑셀 파일은 각 점수가 경쟁사 대비 가중치에 따라 숫자로 환원이 되는 스테빌리제이션 서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가중치별 점수의 총합을 통해 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에 따라 점수를 환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첨부된 엑셀 파일은 아래와 같은 표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표는 데이터를 채울 수 있는 엑셀 파일입니다. 순위, 업체명, 총합 등이 표시가 되고요. USP, 총 판매수, 판매 가격, 총 투자 받은 금액, 키워드 수, 언급량 등은 내가 선택한 경쟁사 분석 요인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USP, 총 판매수, 판매 가격 등은 다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 요인이 결정이 되면 가중치를 기록을 하고 가중치가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을 수 있겠죠. 실제적인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USP의 경우 내 주관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으로 환원을 해서 각 회사에 기록을 해보고요. 총 판매수는 총 판매 개수의 합을 기록을 해봅니다. 판매 가격은 우리가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이 높다는 것은 사용자가 생각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구매를 하지 않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적용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로 체크를 하고요. 총 투자 받은 금액은 총 투자 받은 금액을 표시를 합니다. 키워드 수는 키워드 수를 표시를 하고 언급량은 언급량의 데이터를 넣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면 0, 1 구간으로 표시된 곳에 아까 보여드렸던 서식의 로직에 따라서 총합 점수가 매겨지게 되고요. 이 총합 점수를 순위별로 소팅을 하면 우리가 경쟁사 분석을 점수별로 순위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쟁사 지표가 역순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0, 1 구간의 서식에 마이너스를 부여하는데요. 소비자 불만 지수가 높을수록, 실효요 수가 많을수록, 판매 가격이 높을수록 이럴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0, 1 구간의 엑셀 서식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샘플에서는 판매 가격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을 붙이면 총합에서 빼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점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쟁사 지표를 기록하고 역순일 때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1위부터 10위까지 총합의 순위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단 형태의 총합 순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합계 순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총합을 통해 경쟁사를 1위부터 10위까지 계단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사의 위치는 10위,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수를 높여야 할까요? 우리가 경쟁사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했던 요인 위주로 점수가 높아진다면 계단 순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매월 경쟁사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 순위이므로 매월 경쟁사의 가중치와 주간 점수, 경쟁사 지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낮은 단계이지만 가장 비슷한 유사 집단에서 3위 안에 든다면 좀 더 넓은 범위로 경쟁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ED 어린이 남자 신발에서 우리가 경쟁사 순위에서 1등이나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면 어린이 남자 신발 등으로 경쟁사의 범위를 확대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월 분석한 경쟁사는 경영 전략 및 투자 제안서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쟁사를 구성하면 나의 목표와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사 분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포인트는 시장 분석, 경쟁자 분석, 비즈니스 모델, 전략 및 계획 등을 작성하여 나와 경쟁사의 공통 요인과 USP를 분석하고 각 경쟁 요인을 점검하여 나만의 순위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쟁사 분석에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얼마나 채울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공통 기능과 USP를 분석할 수 있는가, 키워드 속에서 경쟁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경쟁사를 제품, 회사, 투자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가, 경쟁사의 각 요소를 가중치를 두어 계단형 순위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러한 경쟁사 분석을 할 수 있다면 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높은 경쟁적 우위를 점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은 아이디어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벤치마킹을 통해 경쟁사 분석을 하고 스타트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후 이론 마케팅과 실무 마케팅에 대해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까지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에 마케팅 전략을 더하여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